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우리가 어제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보여드리고 댓글로 미니밴 하면 이 시에나를 빼놓을 수 없다, 시에나 사라, 이런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이전에도 시에나랑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긴 있었는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3.5 가솔린이나 2.2 디젤밖에 없잖아요. 시에나를 비교하려면 하이브리드를 가져와야 됐기 때문에 1.6 하부가 나올 때까지 숨 참고 다이브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드디어 하이브리드가 나왔기 때문에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저는 사실 두 대 비교를 할 때, 그리고 이제 가끔 댓글에 돈 많으면 시에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공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뭐 주행, 승차감, 퍼포먼스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바로 디자인과 브랜드예요. 진짜 돈 많은 분들은 아예 넘사벽이에요. 약간 미니밴 하면 우리가 뭐 카니발, 뭐 시에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도요타에서 뭐 나왔어요? 알파드.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요, 에스컬레이드 있죠, 에스컬레이드. 에스컬레이드로 넘어가요. 근데 이 시에나는 그러면 뭐냐, 약간 이 일본 차를 좋아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이 딱 시에나 보면 어때요? 뭔가 우리가 평소에 보던 디자인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나를 볼 때마다 약간은 좀 호불호가 있는 게 바로 일본 차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에나가 7,050만 원이에요. 카니발은 얼마나 될까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5,700만 원이에요. 물론 그래비티는 빠졌어요. 그래비티가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비티가 빠진 풀옵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1,280만 원 정도가 납니다. 어찌 보면은 진짜 비교해 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엔진룸을 한번 볼까요? 일단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갔죠. 4기통 가솔린 엔진 180마력에 또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245마력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에나는 어떨까요? 유압식 리프트가 빠지죠. 그리고 이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2.5 자연흡기 직분사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요.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2.5 자연흡기면 출력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좋겠네? 할 수 있지만 1마력밖에 차이가 안 나요. 246마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배기량이 낮으니까 유지비가 저렴하죠.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시에나의 장점은 뭐냐? 얘는 이 CVT가 그냥 일반 다른 토요타에 들어가 있는 CVT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얘는 eCVT라 그래가지고 이 CVT 안에 발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나 이거 보고 놀랬다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타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하면서 회생제동을 통해,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주행을 하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eCVT 같은 경우에는 그 CVT 변속기 안에 발전기가 있어서 회생제동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회생제동을 안 하고 그냥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전기가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꼬챙이 유압식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요타 차들 보면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잘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정비를 좀 하기 쉽게끔 되게 좀 공간이 넓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세심한 그런 디테일들을 되게 좋아해요. LED 헤드램프, LED 방향지시 등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 도요타 차들은 이런 걸 좀 신경을 덜 썼어요. 근데 이번에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련된 느낌도 많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면발광으로 LED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방향지시 등이 LED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카니발도 LED 타입 방향지시 등과 LED 타입의 DRL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공간을 활용하면서 평상시에는 DRL로 나오다가 방향지시등을 끄면 이 부분이 방향지시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요, 딱 보면은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뭘까요? 바로 헤드램프의 차이예요.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MFR 타입의 그 반사판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요게 그 밤에 봤을 때 그 밝기라든지 그 광량에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전 디자인은 확실히 좀 카니발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 1번 차가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자, 후면부 디자인도 한번 볼까요? 뭐 시에나도 사실 후면 디자인은 전 예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LED 테일램프에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볼륨감도 나쁘지 않아서 전면에 비해서 후면부의 디자인은 저는 시에나가 굉장히 좀 깔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니발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 일자로 이어져 있는 이 테일램프 디자인 패밀리 룩을 가지고 왔죠.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번 카니발이 가장 호평을 받는 부분이 바로 방향지시등이 원래 이 밑에 있었는데 위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한데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등이 들어오죠. 요거 스타일 옵션이 빠지면 벌브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시에나는 단일 트림이죠. 벌브 타입의 방향지시등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트렁크를 좀 한번 열어볼 텐데요. 카니발과 시에나 둘 다 전동 트렁크는 들어갔는데 이 트렁크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타는 이 차 뭐예요? 7인승 모델이에요. 그러면 3열 시트를 싱킹 시트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에나도 3열 시트를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 4륜 구동이 없어요. 왜냐? 이 구조적으로 엔진 있고 이제 동력계통 해가지고 드라이브 샤프트 쫙 연결돼가지고 디퍼런셜 연결되면 공간이 없잖아요. 카니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6 하이브리드, 두 번째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은 뭔지 알아요? 4륜 구동을 좀 넣어달라. 이 4륜 구동이 들어가면 주행의 질감이 좀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4륜 구동을 넣어달라고 했지만 카니발은 공간이 안 나와요. 이 밑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4륜 구동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는 거죠. 이번에는 안 들어갔지만 풀체인지 때 뭐 넣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얘는 4륜 구동이에요. 야, 그럼 어떻게 얘는 공간을 만들어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자꾸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구동축 이런 것들을 좀 간소하고 게다가 이제 ECVT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간도 훨씬 더 남고요. 각 구동축 바퀴에 모터를 따로 달아서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바퀴 모터에도 따로 출력이 있습니다. 54마력의 출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토요타가 기술력이 좋다. 자, 시에나부터 한번 타보도록 할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시에나의 실내는 저랑 다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약간 올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올드하고 별로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또 이 디자인을 좋아하더라고요. 딱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되게 식탁 같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오픈 트레이도 그렇고 수납 공간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이게 위쪽에 있고 약간 이렇게 이 센터 콘솔도 탁자의 테이블을 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우드 같은 트림도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저렴해 보이는 소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우리나라 요즘 이런 거 없잖아요. 망치 기어 이거 없어요. 이런 거 내비게이션 봐봐요. 9인치에 9인치. 요즘 우리나라는 막 10인치, 3인치, 막 27인치 막 이렇게 나오는데 9인치입니다. 이거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봤던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니에요. 이거 버튼 봐봐요. 이런 거 카메라가 이게 뭡니까? 물론 서라운드는 들어갔지만 이 화질이 너무 좀 아쉽다라는 거죠. 게다가 계기판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해가지고 바늘이에요. 바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봤을 때. 근데 있을 만한 것도 다 들어갔습니다.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룸밀러도 보면은 들어가 있죠.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4륜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거고 2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 차이로 봐주시면 돼요. 이런 팔걸이도 되게 진짜 저는 작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행할 때 물론 이렇게 9시, 3시 방향을 파질해가지고 주행을 하지만 약간 이렇게 그냥 팔걸이가 있어서 주행을 하면 이거 되게 편하거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이런 밑에 이제 트레이가 있어가지고 부피가 큰 짐들 같은 거 넣기도 굉장히 좋죠. 이게 중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망치 방식이 아니라 칼럼식이나 버튼으로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이 중간을 뚫었을 때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시에나가 카니발보다 전장이 한 2cm 정도가 더 길어요. 근데 재미난 건 휠 베이스가 3cm 더 카니발이 깁니다. 차 크기 2cm 정도면 그냥 거의 디자인적인 요소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차들이 대부분 휠베이스 정말 잘 뽑아내거든요. 실내 공간을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타 시에나도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아는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는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아닙니다. 오래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이 토요타는요 90년대 2000년대 초부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이제 개선을 해 가지고 나온, 어찌 보면 가장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충전하지 않아도, 아까 제가 eCVT라고 얘기했잖아요. 변속기 안에 발전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 발전기로 전기 모터를 꾸준히 충전해 준다. 그래서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약간은 좀 느낌이 달라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전에 탔었던 산타페, 소렌토 뭐 이런 차들보다는 신마력이 업돼 가지고 조금 전기 모터 출력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토요타 시에나는 전륜에 있는 전기 모터 힘만 182마력이에요. 그러면은 카니발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높은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전기 모터로 구동할 수 있는 풀이 훨씬 더 넓고 세다라는 거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주고 약간 전기 모터가 보조 역할로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단독 시승기 때도 얘기했지만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풀이 적어요. 차가 무겁고 크기 때문에 계속 엔진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하이브리드인지 아니면 1.6 그냥 가솔린인지 이런 생각이 계속 헷갈릴 정도로 좀 개입이 많은데, 이 토요타 시에나 같은 경우는요 전기 모터로만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왜냐, 182마력이라는 출력으로 여기 지금 보면 속도가 좀 낮은 도심에서 저속 같은 데는 EV 모드를 활성화를 하면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 EV 모드예요. 이거 이렇게. 물론 30km가 넘어간다면, 좀 속도가 붙는다면 EV 모드가 활성화가 꺼지기는 한데, 이게 조금 더 풀 자체가 넓고 진짜 전기 모터로만도 구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탄력적으로 또 주행을 하면 높은 속도, 고속에서도 전기 모터로만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만의 주행법이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행하다가 악셀을 쫙 한번 떼, 그러면 EV 모드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다시 악셀을 밟으면은 주행했을 때 전기 모터로만도 구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다음에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이 들어가고 뒤쪽에는 더블 위시본이 들어갑니다. 이 더블 위시본도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약간 구조적으로 조금만 만들어가지고 말만 더블 위시본이 있고 진짜 찐으로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더블 위시본이 있거든요.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찐 더블 위시본이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요? 2열의 승차감과 이런 주행감을 위해서 더블 위시본을 넣어 놓은 거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맥퍼스트랑 똑같거든요. 근데 뒤에가 멀티링크예요. 요거는 제가 2열에 타가지고 주행감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 운전석에 앉아서 주행을 했을 때는 확실히 시에나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토요타 차들을 시승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차의 그 주행감과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뭐 주행감이 뭐 아쉬워서 뭐 멀미가 난다는 둥, 아니면은 약간 악셀을 밟았을 때 통통 튄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차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주행감만 놓고 보면은 다른 차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중접합 유리도 굉장히 두툼한 유리가 들어가요. 같은 이중접합 유리라도 이 두께에 따라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실내 소음 부분 정숙성이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타면서 졸리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외부와 실내가 거의 단절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차이가 꽤 많이 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차는 4륜 구동이에요. 근데 휠을 보면 알겠지만 17인치 깡통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고 야, 요즘에도 17인치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연비 때문에 그래, 연비 때문에. 그리고 승차감도 차이가 많은 거죠.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야, 이거 차 진짜 부들부들하고 승차감 편하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4륜 구동이고 무게도 한 50kg 정도 카니발보다 무겁거든요. 근데 연비가 얘가 4륜 구동 기준으로 13.7kg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죠? 야, 그런데도 카니발보다 안 나오잖아. 카니발은 리터당 14kg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카니발도
18인치가 리터당 14kg가 나오는 거고 19인치 풀옵션은 13.5가 나옵니다. 약간 0.5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빌트인 캠이 들어가면 연비는 좀 더 떨어집니다. 빌트인 캠 들어가고 19인치면 리터당 13.5로 연비가 내려가는 거죠. 시에나도 13.7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 시에나는 2륜 기준으로는 리터당 14.5가 나옵니다. 친환경 세제 혜택 기준이 얼마예요? 14.3이죠. 그래서 얘는 14.5가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카니발이 출시할 때 이거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무조건 이거 연비 시에나 넘어야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연비가 도심에서가 아마 공인이 아마 리터당 15km 정도 나올 텐데 시에나 연비 주행하면은 공인 연비보다 더 잘 나옵니다. 미친 연비 주행하는 분들 보면 리터당 20km까지 뽑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매력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게 다 좋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시에나는 엔진이 개입하는 소리와 느낌이 조금 커요. 카니발은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엔진이 개입했을 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라든지 혹은 좀 소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해도 되는데 이 시에나는요 뭐 소리가 그냥 뭐 대포동 미사일이에요. 붕 소리 나고 그냥 진동도 붕 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카니발이 조금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이전 세대는 직분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에나는 직분사 엔진으로 또 바뀌면서 소음적인 부분이 조금 더 커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예전 토요타 차들 하이브리드가 소리가 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전과 대비했을 때 조금 난다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얘를 한번 타면서 어떤 느낌일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돈 많으면 시에나 간다? 전 이거에는 조금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돈이 있는 분들 입장에선 차를 구매할 때 되게 여러 가지를 봐요. 내가 이 차를 샀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들도 막 신경 쓰거든요. 근데 시에나를 타면 되게 투박해요. 그러니까 비싼 차 치고는 투박하다 보니까 이거 살 바에는 돈 더 주고 에스컬레이드 가든지 카니발 그냥 일반 모델 사는 게 아니라 하이 리무진에 그 JS 리무진 보면은 차 꾸며놓은 거 있어요. 그렇게 의전 차를 막 리무진 시트에 타지. 근데 진짜 또 돈 많은 분들은 또 이것도 그 JS 리무진과 또 바꿔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판매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차 좋은 거 알아, 주행감 좋은 거 알아,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이 레그레스트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수동 레버예요, 수동 레버. 이런 것들 등받이각도 수동입니다. 게다가 이 시에나는 북미 생산이거든요. 이런 마감들이 좀 아쉬워요. 너무 좀 투박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 실내등 지금 이거 할로겐이에요, 할로겐.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고급차 치고는 굉장히 투박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온도 통합 컨트롤러가 이 위쪽에 들어가 있긴 한데 송풍은 이쪽에 있죠. 이게 좀 약간 각도에 따라서 뭐 잘 오거나 안 오거나 뭐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투박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컵홀더가 이 밑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밑에 있으면 먼지가 좀 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반대로 발로 이게 툭 쳐가지고 진짜 음료를 쏟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도어 닫는 버튼이 너무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여는 것도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당기면 되긴 하는데 약간 위치 자체가 좀 불편하게끔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해서 눕혀지기는 하는데 엄청 편할 정도의 시트는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레그레스트, 등받이 각도 이 정도 그냥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죠. 2열에 탔을 때 느낌은 1열과는 조금 다릅니다. 1열에는 되게 부드럽고 주행에 충격도 많이 없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잔진동이 조금 올라오기는 해요. 아무래도 차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더블 위시본이 들어간다고 한들 이런 전체적인 그 노면의 잔진동까지는 많이 걸러주지는 못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카니발보다는 시에나가 좀 더 높네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2열 시트 자체가 프리미엄 시트잖아요. 약간 시트가 좀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나가 좀 높은 편이기는 하네요. 선루프도 없어요. 이제 시에나는 앞에만 있고
2열에는 썬루프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3열 탑승을 했습니다. 요것도 지금 할로겐이고 송풍구도 이 위쪽에 있죠. 왜냐면 이 뒷유리 자체가 좀 좁아요. 물론 이 뒷좌석 썬커튼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은 투박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세심한 부분들도 좋아요. A타입과 C타입 단자가 들어가 있고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뒤로 많이 눕혀지는 편이죠. 2열보다는 이 구동축 뒷바퀴 위에 바로 있다 보니까 노면의 충격이나 잔진동 같은 거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카니발이나 시에나나 이 미니밴 타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차 길고 구동축 바로 위에 있으니까 운전석과 2열, 3열 승차감 다 달라요. 뒤로 갈수록 승차감이 구려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에나는 어느 정도 타봤으니까 카니발을 한번 타보도록 하죠. 가시죠. 카니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차이가 있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은 수동이고 시에나는 이제 자동이죠. 근데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카니발 다 좋아요.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 멀티 통합 컨트롤러, 무선 충전 패드도 수납 공간 트레이,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 이런 부분들만 보면 확실히 옵션은 카니발이 좋죠. 그다음에 후진했을 때 들어오는 카메라의 이미지도 어때요?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연동되는 이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T맵, 무선 안드로이드 또 무선 애플 카플레이, 이런 무선 카플레이도 사실 카니발은 되죠. 물론 이전에는 안 됐지만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 딱 카니발 타면 어때요? 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익숙하잖아요. 이 익숙하다라는 게 되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니까 나도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만지면 되겠지,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익숙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내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력은 1마력밖에 차이가 안 나죠. 카니발이 1마력 적은 245마력인데 이 주행의 느낌은 시에나나 카니발이랑 좀 더 달라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를까? 되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시에나 주행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시에나는 주행을 하면 전기 모터와 엔진의 그 구분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전기 모터로만도 주행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니발은 약간 나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전기 모터와 엔진이 하나처럼 연결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소음 부분도 바로 그거예요. 하이브리드가 이 엔진이 개입했을 때 소음이 시끄러우면은 뭔가 이질감이 들거나 좀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카니발은 이런 부분이 없어요. 엔진이 개입을 해도 되게 부드럽게 되고 또 조용해요. 이런 게 이제 시에나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불필요하게 엔진 개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엔진 개입이 좀 많은 편이고, 시에나는 약간 그 EV 모드라든지 전기 배터리가 좀 많은 편에는 굳이 엔진 개입을 안 하고 주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엔진이 그냥 개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질감이 들었다 아마 못 타고 다니겠죠. 요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저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은 얘는 EV 모드로 주행 못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카니발도 이렇게 부드럽게 출발을 하면 네, 들어오지 않네요. 지금 배터리가 반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EV 모드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지금 말하다가 좀 말았는데, 요게 그 악셀을 좀 부드럽게 천천히 밟으면은 카니발도 EV 모드로 주행을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도로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들 특징이 하이브리드만의 운전법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게 트립에 연비가 만약에 찍히면 나도 모르게 연비 주행을 하게 합니다. 이게 뭔가 욕심이 생겨요. 숫자를 계속 높여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의 흐름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연비 주행만 해요. 그냥 신호가 바뀌면 어느 정도 속도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나가고 악셀 그냥 살살살살 밟아가지고 연비 좋게 하려고 이렇게 운전하면 전체적인 도로 흐름을 다 망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알긴 알지만 나도 모르게 하이브리드 타면은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는 해요. 시에나가 약간 운전석 조성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 소음 정숙성도 이중접합 유리가 같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시에나가 좀 더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케바케인 것 같고, 오디오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이제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고,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JBL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핸들링도 얘가 지금 이 핸들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턴할 때라든지 핸들이 시에나보다는 좀 더 이렇게 경쾌하고 부드러워요. 시에나 사실 좀 투박하거든요. 그냥 차 움직임은 부드럽되 이 주행을 하면서 조작하는 이 핸들링과 이 스티어링 휠의 타각은 좀 투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카니발은 시에나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요. 요런 게 좀 장단점을 확실히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느냐? 고속 주행이 많고 약간 좀 장거리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에나가 좀 부드러울 수가 있죠. 왜냐? 변속하는 느낌도 안 나고 차의 전체 회전이 이런 부드러운 게 되게 좋으니까. 근데 반대로 도심에서 많이 운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에나보다는 카니발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전체적인 차 움직임 자체가 이 핸들이 부드러우니까 뭐 골목길이라든지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부드럽게 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여기 또 함정이, 그렇다면은 도심에서 많이 주행할 때 또 뭐가 중요해요? EV모드 전기 모터로 많이 구동을 해야 연비의 효율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에나가 좀 더 좋기는 해요. 막 이런 복합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할 때 성향에 맞게 직접 타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유튜브나 그냥 영상이나 책 보고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직접 타보면서 내 성향에는 이게 좀 더 맞네 라는 거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비 부분에서는 두 차량 다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제가 지금 연비 주행 극한으로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름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도 19인치가 지금 끼워져 있는데 19인치는 13.5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거의 공신 연비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연비가 나름 잘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시에나와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되는 건 저희가 지금 주행거리 코스가 되게 짧기 때문에 요거는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카니발도 2열을 한번 타보도록 하죠. 자,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안전벨트 먼저 매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부터도 세심한 배려가 있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안전벨트 클립에 불빛이 나와요. 어두울 때라든지 좀 잘 안 보일 때 이 클립을 좀 잘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나죠. 카니발이 좀 더 저렴한데 지금 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물론 얘도 앞 옆에 조절하는 거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안마 시트가 들어가요. 자, 근데 이 안마 시트를 이야기할 때 젊은 소비자분들이 이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이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이 강도가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이 마사지 시트 중에서는 좀 센 편에 속하기는 해요. 요게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니 굳이 이 안마 시트를 써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거 딱 보여주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소비자의 연령층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버 조절하는 각도도 보면은, 자, 레그레스트 자동이죠. 등받이도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좀 하면은 좀 낫기는 한데, 등받이 각도 이렇게 눕히면 이렇게 레그레스트까지 들면 나름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2열을 놓고 좀 편하는 거를 따진다면 시에나보다는 카니발이 조금 더 좋은 편이에요. 제가 아까 WC4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2열에 지금 이 카니발은 멀티링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카니발도 2열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노면의 잔진동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시에나와 비교했을 때 뭐 더 많이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꽤 편한 편이에요. 생각보다 주행감은 그렇게 2열은 차이가 많이 없어요. 카니발도 편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요 위에 그 헤드룸은 시에나가 좀 더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 약간 좀 답답하긴 해요. 근데 썬루프는 카니발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있죠. 선커튼, 그 다음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뭐 220V 시거제, 수납함, 이런 부분에서는 카니발이 압도적으로 좋다. 자, 카니발 3열을 탔습니다. 카니발은 요거다, LED 등으로 교체가 됐죠. 시타이트 앉아 있고요. 수납함, 등받이 각도도 꽤 많이 눕혀져요. 이렇게 보면 등받이 각도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3열 시트는 이 7인승 모델들이 더 좀 불편한 편이긴 해요. 왜냐면 요 허벅지도 좀 뜨고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이 시트의 길이도 좀 짧은 편이라 등받이 각도는 좀 불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열 시트는 시에나랑 카니발이랑 다 불편한 편이기는 해요. 구동축 바로 위에 시트가 있다 보니
이런 노면의 진동도 2열과 운전석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이 시트에 앉았을 때 그 롤도 많이 느껴져요. 3열 타면 멀미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3열이 다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둘 중에 그래도 뭐가 더 편하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시에나가 좀 편한 것 같아요, 3열은. 왜냐면 어쨌든 WC 본이 들어가면서 잔진동을 좀 걸러주고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시에나 하이브리드 두 대를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두 차의 색깔이 워낙 매력이 있으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각 차의만의 매력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나 뭐 완성도 높은 좋은 차죠. 근데 카니발도 그에 못지않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효성어 우리 평촌 지점의 강양우 팀장님께서 빌려줬으니까, 시에나나 뭐 토요타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 고정 댓글 연락처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이 토요타 차들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추우니까요, 잠바 없어요. 추우니까 이제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나 차 샀어. 아 그래? 아 그래? 고마워. 고마워.